혹시 집 근처에 풀만 무성한 빈 땅이 있다면 그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아직 자기에게 맞는 나무를 만나지 못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푸른 마당 정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정원 이야기와 작은 땅을 살리는 방법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당, 텃밭, 밭 가장자리, 산 및 자투리 땅을 보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좋은 땅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보다 이미 가진 땅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풀밭으로 두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해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매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농사는 몸에 부담이 됩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오래 숙이면 힘들고 여름 투약볕 아래에서 풀을 매는 일도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리하게 큰 농사를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 옆 작은 땅, 밭둑 옆 남는 자리, 산자락 아래 햇빛 드는 공간처럼 지금은 풀만 자라는 곳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나무는 바로 음나무, 많은 분들이 엄나무라고도 부르는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개두릅이라 불리는 향긋한 새순을 올리는 나무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나무를 심기만 하면 저절로 돈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땅을 만지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 심어야 하는지, 어떤 묘목을 골라야 하는지, 처음 3년 동안 어떻게 뿌리와 가지를 잡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봄에 나온 순을 어떻게 따고 관리해야 오래도록 가치가 이어지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나무가 왜 한국의 빈 땅과 잘 맞는지, 초보자가 가장 많이 속는 묘목 선택의 함정은 무엇인지, 흑우배몬, 나무만 키우고 정작 수는 따기 어려워지는 실수를 어떻게 막는지, 그리고 1년 12달을 어떤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당 한쪽에 그냥 지나치던 땅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앞에서 빈 땅을 새롭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왜 하필 음나무인지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나무는 많은 분들이 엄나무라고도 부르는 낙엽성 나무입니다.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고 겨울에는 조용히 쉬었다가 봄이 오면 가지 끝에서 새순을 밀어 올립니다. 그 새순을 우리는 흔히 개두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릅과 개두릅은 봄에 먹는 산나물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묘목을 대충 고르시면 나중에 관리 방법도 달라지고 기대했던 수확과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음나무를 볼 때 봄에 나오는 순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이 나오기 전까지 나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입니다. 여름에는 잎으로 햇빛을 받아 힘을 만들고 가을에는 그 힘을 줄기와 뿌리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겨울에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봄을 준비하며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동안 저장한 힘이 새순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 봄순이 굵고 향이 좋으려면 봄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 잎 관리, 가을에 흙 관리, 겨울에 가지치기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반 채소 농사는 해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병해충을 살피고 수확이 끝나면 다시 다음 작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과정도 재미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일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음나무는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심는 작물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데나 꽂아두면 저절로 좋은 순이 나오는 나무도 아닙니다. 배수가 되는 땅, 믿을 수 있는 묘목, 처음 3년의 가지 만들기, 그리고 계절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돈이 저절로 생기는 나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땅을 무리 없이 오래 쓰고 싶은 분에게 음나무는 잘 배우고 천천히 키워볼 만한 봄의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묘목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늘 흙부터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묘목 시장에 먼저 가서 좋은 나무를 찾으려고 하지만 나무가 오래 버티는 힘은 묘목보다 먼저 땅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음나무처럼 여러 해를 살아야 하는 나무는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뿌리가 편안히 뻗지 못하면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순이 가늘고 회복이 느리고 몇 해가 지나도 기대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음나무를 심기 좋은 곳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밭, 가장자리,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산 밑자락, 너무 질지 않은 텃밭의 한쪽, 그리고 봄에 사람이 들어가서 순을 따기 편한 자리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곳도 분명합니다. 비가 온 뒤 하루가 지나도 물이 고여있는 낮은 땅, 손으로 흙을 쥐었을 때 끈적하게 뭉쳐서 잘 부서지지 않는 무거운 땅, 지붕이나 비탈에서 내려온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자리, 그리고 태피나 억센 잡초가 이미 땅을 덮고 있는 곳은 처음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고 싶은 자리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이 오래도록 고여 있으면 뿌리가 답답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비가 온 다음 날 그 자리를 걸어 보십시오. 발이 푹푹 빠지고 흙이 신발에 두껍게 달라붙는다면 그냥 심기보다 배수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흙을 한 줌 쥐었다가 손을 펼쳤을 때 부드럽게 갈라지면 좋고 찰흙처럼 뭉쳐 있으면 모래 성분이나 잘 부숙된 유기물을 넣어 서서히 고쳐가는 것이 좋습니다. 땅이 조금 무겁다면 심는 자리를 약간 높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비 온 뒤 뿌리가 물에 잠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밑거름은 반드시 잘 썩은 퇴비나 유기질을 쓰는 것이 좋고 생분이나 덜 썩은 재료를 뿌리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심은 뒤에는 짚이나 마른 잎, 마른 풀을 얇게 덮어주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줄기 바로 옆까지 두껍게 덮으면 습기가 차고 통풍이 나빠질 수 있으니 줄기 주변은 조금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좋은 묘목을 고르는 사람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고르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웃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묘목을 심어도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는 뿌리가 편안하고 물이 고이는 곳에서는 나무가 버티느라 힘을 다 씁니다. 그러니 음나무를 심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만 더 땅을 보십시오. 나무는 위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래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땅을 보셨다면 이제 묘목을 고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묘목을 살 때 가장 먼저 가격을 묻습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 키울 나무라면 가격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묘목은 어떻게 번식한 나무입니까? 음나무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가시입니다. 예전부터 엄나무 가지는 가시가 억세고 날카로운 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봄나물로 인기가 있어도 직접 키워서 따려면 가시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두꺼운 장갑을 껴도 팔이 긁히고 순을 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시가 적거나 거의 없는 미넘나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넘나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안정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실생묘와 근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생묘는 씨앗으로 키운 묘목입니다. 씨앗으로 난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부모나무의 성질이 그대로 고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시가 적은 성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묘는 뿌리나 영양체로 번식한 묘목이라서 좋은 어미나무의 특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살 때는 꼭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근묘입니까? 이 짧은 한마디가 몇 년의 수고를 지켜줍니다. 가능하면 어미나무의 출처가 분명한지, 뿌리가 마르지 않았는지, 줄기 껍질이 쭈글쭈글하지 않은지, 밑동에 곰팡이나 썩은 흔적이 없는지 살피십시오. 묘목이 오래 묶여 있어 뿌리가 말라 있거나 상처가 심하거나 쌍눈이 약해 보이면 아무리 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을 때는 구덩이를 뿌리보다 넉넉하게 파고 묘목을 똑바로 세운 뒤 흙을 부드럽게 채워 넣습니다. 이때 너무 깊게 심지 마십시오. 줄기 밑동이 흙 속에 깊이 묻히면 습기가 차고 활착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흙을 채운 뒤에는 발로 세게 밟기보다 손이나 발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뿌리와 흙이 붙게 해주고 처음 물은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한 자리라면 작은 지주대를 세워 흔들림을 줄여주십시오.
나무와 나무 사이는 대략 2m, 줄과 줄 사이는 2m 반에서 3m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빈자리가 아까워 보여도 몇 년 뒤 가지가 퍼지면 그 여유가 수확길이 됩니다.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빛이 부족하고 걸어 다니기 어렵고 순도 작아집니다. 오래가는 나무일수록 처음의 여유가 나중에 편안함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음나무를 심은 뒤 가장 중요한 3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3년을 집으로 치면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비뚤어지면 나중에 벽지를 아무리 예쁘게 발라도 불편한 집이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년 동안 뿌리와 가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 키는 큰데 수는 높은 곳에만 달리고 수확은 힘들고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첫 해의 목표는 많이 따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심은 뒤에는 주변 풀을 잘 봐야 합니다. 어린 음나무는 아직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억센 풀이 가까이 자라면 빛과 물을 빼앗깁니다. 그렇다고 깊게 호미질을 해서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린 뿌리는 생각보다 얕은 곳에도 퍼져 있기 때문에 풀은 얕게 자르거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은 매일 조금씩 주는 것보다 흙이 마른 상태를 보고 한 번 줄 때 뿌리 근처까지 스며들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겉흙만 젖으면 사람 마음은 편하지만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첫 해에는 비료도 욕심내지 마십시오.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독한 거름을 가까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에는 가지의 방향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가지, 서로 겹쳐서 비비는 가지, 너무 곧게 위로만 가는 가지는 나중에 수확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나무가 사람 키 안에서 옆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해에는 어느 가지를 중심으로 둘지, 어느 가지를 덜어낼지 더 분명해집니다. 너무 많이 남기면 나무가 복잡해지고 너무 적게 남기면 순이 나올 자리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힘을 쓸 곳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나무가 자리 잡으면 일반 채소보다 건조에 강한 편이지만 어린 나무는 긴 가뭄에 약합니다. 여름에 흙이 오래 마르면 다음 해 새순을 만들 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짚이나 마른 잎을 얇게 덮어 흙의 온도와 습도를 안정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너무 두껍게 덮어 습기가 차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거름은 나무를 높이 키우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봄에 순을 준비할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수확 뒤에 나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가을에는 잘 부숙된 유기질을 뿌리 주변에 넓게 주되 줄기에 바짝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너무 늦은 시기에는 강한 웃거름을 피해야 합니다. 새 가지가 늦게까지 연하게 자라면 겨울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나무 관리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숨쉬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풀에 눌리지 않게 하며 필요한 때에만 도와주는 사람이 오래 잘 키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 가지치기와 수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잘 컸는데 순을 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무를 그냥 두면 본래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5m, 6m까지 뻗어 올라가면 멀리서 보기에는 나무가 잘 자란 것 같지만 정작 새순은 높은 곳에 달립니다. 사다리를 놓아야 하고 팔을 뻗어야 하고 떨어질 위험도 생깁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수확은 좋은 농사가 아닙니다. 좋은 음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서서 편하게 딸 수 있는 나무입니다. 가지치기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수확 높이를 낮추는 것. 둘째, 순이 나올 가지 끝을 늘리는 것. 셋째, 바람과 햇빛이 통하는 열린 수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은 첫 해에는 아깝더라도 낮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땅에서 20cm에서 30cm 정도 높이에서 잘라주면 위로만 가려던 힘이 옆가지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물론 묘목 상태와 지역 조건에 따라 세부 조절은 필요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처음부터 낮게 길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높은 나무를 다시 낮추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해와 셋째 해에는 새로 나온 가지 중에서 건강하고 방향이 좋은 가지를 고릅니다. 2개에서 3개 정도를 중심으로 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지나 서로 겹치는 가지는 정리합니다. 넷째 해 이후에는
나무의 힘에 따라 4개에서 6개 정도의 주된 가지를 유지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가지치기는 되도록 나무가 쉬는 시기, 잎이 진 뒤부터 새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강하게 자르면 나무가 한창 일하는 중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회복이 늦을 수 있습니다. 자를 때는 무딘 도구로 찢듯이 자르지 말고 깨끗하고 날이 선 도구를 쓰십시오. 수확은 새순이 너무 어릴 때 하면 양이 적고 너무 늦으면 잎이 벌어져 질겨집니다. 보통 새순이 10cm 안팎으로 자랐고 잎이 크게 펼쳐지기 전이 좋습니다. 손으로 억지로 잡아당기면 껍질이 찢어질 수 있으니 작은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 깨끗하게 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나무라면 첫 순을 딴 뒤 옆눈에서 다시 순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나무가 약하거나 어린 경우에는 욕심내어 모두 따지 마십시오. 나무에도 회복할 잎이 필요합니다. 딴 순은 햇볕에 오래 두지 말고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큰 순, 작은 순, 모양이 좋은 순, 조금 상처가 있는 순을 나누면 같은 양이라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포장할 때는 눌러 담지 말고 신선함이 살아있도록 가볍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할 때도 과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병을 고친다거나 몸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봄에 나는 향긋한 산나물이며 신선할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정직하게 전하는 편이 오래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 수확은 많이 따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나무를 해치지 않고 사람도 무리하지 않고 순의 신선함을 지켜 손님에게 전하는 전체 과정이 수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나무를 정말 오래 잘 키우고 싶다면 봄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봄은 결과를 받는 계절이고 나머지 계절은 그 결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나무를 심으려는 분들께 12개월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월과 2월에는 나무가 깊이 쉬고 있습니다. 이때는 급하게 손대기보다 전체 모양을 살피고 부러진 가지나 마른 가지를 눈여겨봅니다. 가지치기 도구를 정리하고 장갑과 끈, 지주대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3월에는 새순이 움직이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아직 가지치기를 못했다면 이 시기에 마무리하고 새 묘목을 심을 계획이 있다면 싹이 본격적으로 트기 전 땅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봄비가 온 뒤 물이 어디에 고이는지도 꼭 확인하십시오. 4월에는 새순을 살피는 달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순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므로 너무 늦게 보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순의 크기와 잎 벌어짐을 보며 차분히 따야 합니다. 5월은 수확이 끝난 나무를 회복시키는 달입니다. 사람도 일을 하고 나면 쉬어야 하듯이 나무도 순을 내어준 뒤에는 다시 잎을 펼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변 풀을 정리하고 나무가 약해 보이면 가볍게 도와주되 강한 가지치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여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때 나무는 햇빛을 받아 다음 해의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풀에 눌리지 않게 하고 긴 가뭄에는 흙 속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챙기며 뿌리를 다치게 하는 깊은 작업은 피하십시오. 8월에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늦게까지 강하게 비료를 주어 새 가지를 연하게 밀어 올리면 겨울을 준비하는 힘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날씨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나무가 저장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잘 부숙된 유기질을 준비하고 어떤 가지를 겨울에 정리할지 눈으로 기억해둡니다. 11월에는 잎이 떨어진 뒤 나무의 뼈대가 보입니다. 이때가 수형을 살피기 좋은 시기입니다. 거름은 줄기 바로 옆이 아니라 뿌리가 퍼져 있을 만한 주변에 넓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는 마른 가지, 서로 비비는 가지, 병든 흔적이 있는 가지를 정리하고 낙엽과 잔가지를 치워 겨울을 깨끗하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달 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달에 해야 할 작은 일을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음나무는 매일 붙잡고 있어야 하는 작물은 아닙니다. 대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기억하듯 봄의 새순으로 답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근처에 풀만 자라는 빈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땅에 맞는 쓰임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음나무 또는 엄나무는 한국의 기후와 봄나물 문화에 잘 어울리는 나무이고 배수가 좋은 땅과 바른 관리가 만나면 여러 해 동안 봄마다 새순을 기대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심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결과가 오는 나무는 없습니다. 먼저 땅을 보셔야 합니다. 물이 고이는지, 흙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사람이 들어가서 수확하기 편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묘목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시가 적은 나무를 원하신다면 실생묘인지 근묘인지 꼭 물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몇 년의 수고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심은 뒤 처음 3년은 욕심내어 많이 따기보다 뿌리를 살리고 가지의 방향을 만들고 사람이 편하게 딸 수 있는 높이로 수영을 잡는 시간입니다. 가지치기는 나무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나무와 사람이 오래 함께하기 위해 길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수확할 때는 새순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거칠지 않게 나무가 다시 회복할 힘을 남기며 따야 합니다. 그리고 1년 12달의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봄은 받는 계절이고 여름은 키우는 계절이며 가을은 저장하는 계절이고 겨울은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집 마당 한쪽, 밭 가장자리, 산 밑 작은 땅이 떠오르셨다면 바로 묘목부터 사지 마시고 먼저 그 땅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물길을 보고 햇빛을 보고 내 몸이 무리 없이 오갈 수 있는 자리인지 살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조합에 문의해 지역 조건과 묘목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음나무나 개두릅을 키워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푸른마당 정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빈 땅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께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땅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맞는 나무를 만나면 봄마다 마음을 깨우는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욕심이 아니라 흙을 읽는 눈과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